이렇게 위젯이 딱딱딱 뜨는 거죠. 멀티태스킹 창이 전체 화면으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맣게 리스트 형식으로 뜨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굴락 잘 활용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찍고 나서 굴락 앱들 중에 또 하나가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앱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고 갤럭시에서 제스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앱이거든요. 그런데 이 앱에서 제스처 기능이 하나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쓰지 않아도 이 내비게이션 바 설정에서 버튼과 스와이프 제스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스와이프 제스처라면은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없더라도 제스처로 충분히 다 가능한 거죠. 하지만 원핸드 오퍼레이션에서는 양쪽 핸들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이 양쪽에 제스처를 지정할 때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 다음에 고급 설정을 들어가서 뭐 제외할 수 있는 앱도 있고, 애니메이션 제스처를 사용할 때 이런 애니메이션이 뿅뿅 튀어나오게 할 건지, 가로 모드에서도 제스처를 표시할 건지, S펜으로도 제스처를 사용하게 할 건지 굉장히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스처 설정을 보면은 제스처 인식 거리도 지정이 가능하고, 제스처를 조금 더 빠르게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동작만큼 손가락으로 다 하지 않아도 그 전에 미리 인식을 해서 동작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게 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갤럭시 제스처를 사용자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앱인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왼쪽 핸들을 눌러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긴 제스처 오른쪽 직선 방향에 위젯 팝업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제스처 동작을 볼 때도 굉장히 제스처 동작이 할 게 많거든요. 위쪽으로 내려가면요, 파란색 부분들이 조금 더 뭔가 신박한 그런 기능들인데, 이 위젯 팝업이 가장 최근에 추가되는 기능이거든요. 오른쪽 직선 방향 긴 제스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면은 위젯을 추가하려면은 여기를 길게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젯 창이 이렇게 제스처로 소환이 된 겁니다. 길게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페이지 추가, 위젯 추가, 팝업 창 크기 이렇게 3가지가 조절이 되는데, 위젯 추가부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젯 팝업 창에 추가할 위젯을 선택하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내 폰에 설치된 앱에서 지원되는 위젯들이 쫘라락 뜨거든요. 팀 멤버십에 바코드 위젯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롱프레스를 해서 토스를 추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3가지 위젯이 추가가 됐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롱프레스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위젯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화면이 있더라도 그냥 바로 이 롱프레스를 하면 소환이 되는 건데, 유튜브 앱이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롱프레스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위젯이 딱딱딱 뜨는 거죠. 이 상태에서 위젯을 터치해갖고 위젯에 대한 액션도 바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요. 그 다음에 토스도 지금 송금할 계좌 입력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토스에 연동되어 있는 계좌로 바로 돈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위젯을 통해서. 위젯 제스처를 통해서 띄우는 창은 가상으로 위젯이 위치할 공간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홈 화면에서 작동하는 위젯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쓰다 보면은 홈 화면에 뭐 바코드 위젯이나 날씨 위젯 이런 거를 놓을 경우가 좀 많은데, 유튜브를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다른 작업을 휴대폰을 하고 있을 때 위젯을 보려면은 무조건 홈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 액션의 연속성이 잠깐 끊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위젯을 불러오게 되면은 뒤에는 내가 쓰던 앱이 그대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고, 앞에 팝업 창으로 위젯이 뜨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던 업무의 연속성에서 방해를 받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멤버십 바코드 앱 같은 거를 이 위젯 창에다가 넣어두시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싶었던 게, 결제할 때마다 앱을 찾거나 아니면 홈화면으로 들어가서 위젯을 찾고 이러는 게 시간이 은근히 좀 걸리는 거를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제스처를 띄우고 딱 보여주면은 굉장히 빠르게 결제할 때도 바코드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지 추가도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요, 아예 새로운 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여기다가는 조금 덜 쓰는 위젯을 추가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팝업창 크기 설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4 곱하기 1로 할지, 4 곱하기 2로 할지,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까지 가능하고, 4 곱하기 5는 굉장히 차지하는 면적이 좀 넓죠. 4 곱하기 3이 기본 사이즈고, 더 컴팩트하게 4 곱하기 2도 가능하고요. 하나씩만 띄워줄 거라면 4 곱하기 1도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거 말고도 원핸드 오퍼레이션에서 조금 더 신박한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전환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눌러서 보여드리면은 멀티태스킹 창이 전체 화면으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맣게 리스트 형식으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다른 앱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멀티태스킹이 오히려 더 빨라진다 라는 느낌이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점 3개를 누르면 앱 잠그기, 분할 화면을 열기, 애플리케이션 정보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 전환기로 지정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터치패드가 또 있어요. 요것도 재밌는데, 터치패드가 이렇게 반투명하게 뜨거든요.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이거를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사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빠른 도구 모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렇게 상단바 위에 있는 이 토글들을 제스처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되죠. 밝기 조절도 되고요. 미디어 앱에 대한 제어도 가능하고 와이파이 소리, 블루투스 자동 회전 뭐 이런 것까지 다 제어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굴락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위젯 팝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박한 기능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이번 영상까지 총 3가지의 굴락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갤럭시 유저라면 굴락 설치해서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